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영화제였던 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 시장은 방북으로 인해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전임 이사장과 집행위원장도 불참하면서 절반의 정상화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당초 개막 선언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이용관 이사장, 그리고 영화인 대표 1명이 무대에 함께 올라 영화제 정상화의 원년을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막식 며칠 전 오거돈 시장이 북한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회 참석을 위해 평양행을 선택하면서 부산시장의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2016년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영화제 불참 이래 3년째 부산국제영화제에 부산시장이 불참한 겁니다. 영화인 대표로 초청할 예정이었던 김동호 전 이사장과 강수연 전 집행위원장도 영화제에 끝내 불참했습니다. 톱스타급 영화 배우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했던 영화인들도 개봉을 앞둔 영화의 홍보를 위해 참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늘 일본에서 작품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일합작이라는 이제 형태로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주인공을 하고 민선 7기 부산시의 출범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했던 부산 시민들과 영화팬들. 그러나 다이빙벨 사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입힌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도로가 불법 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 우려마저 높아서 항만당국이 주차장 확보에 나서는 등 피상이 걸렸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의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와 승용차가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 절반을 점거하다 보니 지나가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나들기 십상입니다. 신항 일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매일 2,500대 안팎. 하지만 대형 주차장은 3곳, 고작 900여 대를 소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화물차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중 주차마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 데도 없고 어차피 짐을 싣고 와서는 이쪽에 내려야 되는데 다 이런 식으로 차를 떼놓으니까 역주행으로 차를 떼놓고. 휘어진 구간이나 좁은 도로일수록 인명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엔 SUV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항만당국은 업무구역을 중심으로 한쪽 차로에만 차를 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700면 규모의 전용 주차장을 내년에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물류 흐름을 또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주차장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 서 컨테이너 무드 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화물 차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차와의 전쟁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22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하고 비슷하겠습니다. 대기질로 인한 불편은 없겠지만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가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0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지리산에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에서 시작하며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내일은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와 함께 구름도 걷히면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양산 23도, 창원과 울산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낮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2일 네팔 구르자 히말산에서 눈 폭풍에 휩쓸려 숨진 히말라야 원정대원 이재훈 씨가 부경대학교 산악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이 씨는 이번 학기를 휴학하고 히말라야 원정의 식량 의료 담당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전국체육대회 산악경기에서 남자 대학부로 참가해 우승을 거머쥐었고 재학생 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씨의 사망 소식에 부경대 산악부 동문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장례와 추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어드벤처 타워를 국내에서도 체험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 통영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어드벤처 타워는 어떤 곳인지 장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한 체험객들이 15m 상공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안전 고리에 의지한 채 손과 다리로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코스마다 공포감으로 시작하고 짜릿함으로 끝납니다. 무섭긴 했는데 스릴 넘치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 철줄 하나만 일직선으로 돼 있던 거요. 그게 힘들었긴 한데 그래도 재밌고. 코스의 마지막은 번지 점프입니다. 최대 100명이 초급과 중급, 고급 난이도별로 90개 코스에서 짜릿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90개의 코스가 있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동양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연간 저희들은 한 1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안전고리와 장비 교육은 필수입니다. 여기 딱 끼워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안 열리고 반대편이 열립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여성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체력 훈련에도 제격입니다. 통영 루지와 케이블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케이블카 루지에 이어서 통영의 새로운 관광시설물이 탄생했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스릴이 있습니다. 통영으로 오십시오. 통영 어드벤처 타워는 13일부터 할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유신체제에 저항한 부마 민주항쟁이 올해로 39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펼쳐집니다. 한류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간 이슈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되새기고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제39회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내일 오후 5시 부산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념식은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와 지난 8월 출범한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부산 민주공원이 주관합니다. 기념식에서는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도 함께 펼쳐집니다. 또 기념식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 학술 심포지엄과 기념극, 기념전시도 개최됩니다. 부산 지식재산 페스티벌이 내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발명가와 창업가, 학생 등 모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식재산 기업 채용 상담과 우수 발명인 시상, 발명 체험 등이 이어집니다. 우수 발명인에는 시민 발명가 14명을 포함한 모두 21명이 선정됐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 시민 발명대회 시상식도 함께 펼쳐집니다.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오후 5시 반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막됩니다. 20일 펼쳐지는 개막 공연에는 엑소와 워너원, 세븐틴을 비롯해 더보이즈, 에이스 등 아이돌이 화려한 K-팝을 선보입니다. 무료 공연으로는 시민 참여형 피크닉 콘서트인 파크 콘서트와
음악 장르별 콘서트인 온스테이지, 부산발 한류 기획 공연인 넘버벌 매직 공연, 스냅 등이 마련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던 사카모토 류이치의 쓰나미 피아노 전시회가 부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폴란드의 현악 오중주팀 볼로시가 부산의 음악 팬들을 만났습니다. 문화광장 배범호 기자입니다. 어두운 전시장 안에 덩그러니 놓인 피아노 한 대. 한참을 침묵하던 피아노가 스스로 건반을 움직입니다. 영화 남한산성과 마지막 황제의 영화음악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사카모토 류이치의 쓰나미 피아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현장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던 피아노를 사카모토 류이치가 건져내 직접 프로그래밍한 작품입니다. 환경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음악의 관점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평가입니다. 폴란드의 현악 오중주팀 볼로시가 부산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2011년 데뷔한 이래 클래식과 팝을 넘나들며 자유분방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월드 뮤직팀으로 지난해 폴란드에서 열린 월드 뮤직 엑스포의 개막 연주를 맡았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자작곡 10여 곡을 선보이면서 부산의 음악 팬들에게 신선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중부경찰서는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하면서 5천만 원을 건네려는 혐의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밤 10시쯤 부산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K리그2 축구단 소속 B씨에게 경기에서 반칙해 퇴장하라고 말하면서 5천만 원을 건네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현장에서 제안을 거절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도로에 잠든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6살 양모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군 등은 지난 7월 25일 새벽 1시쯤 사상구 괴법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든 36살 안모 씨에게 접근한 뒤 가방과 신용카드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간 뒤 훔친 신용카드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81만 원가량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 있던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6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밤 9시쯤 북구 덕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6살 황모 씨가 잠시 세워둔 3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이 좌절된 롯데자이언츠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면서 정규리그 7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선두 두산과의 경기에서 1대5로 패하면서 68승 2무 74패로 6위 삼성에게 한 경기 차이 뒤진 7위로 올 시즌을 마쳤습니다. 롯데는 4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 터진 전준우의 적시타로 첫 득점을 올렸지만 7회부터 대거 5점을 내주며 역전패 당했습니다. 선발 투수 송승준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불펜 투수 오현택은 1홀드를 추가하면서 25홀드로 이 부분 단독 1위에 올랐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안방에서 서울 이랜드를 제압해 3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2라운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고경민, 김진규, 박준강이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격수 김진규는 전반 28분 이재권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부산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모두 1,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72% 증가한 124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대출 사기형이 1,103건으로 86%를 차지했고 나머지 171건은 기관을 사칭한 범죄였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16개 구군의 급경사지와 배수펌프장 등 재난위험시설 관리 실태 등을 감찰한 결과 모두 6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군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재난위험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건축물 변화를 계측하지 않았고 또 다른 군은 비산먼지나 토사유실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규모 주택개발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공사비 등 3,400만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하고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 56명을 훈계 주의 조치했습니다. 대표이사 선출이 2차례 무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공동어 시장이 성억이 일요일 경매 개최도 무산됐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은 중도메인 협동조합과 항운노조 등과 10월에서 12월 성억이 일요일 경매 개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일요일 근무 보상과 어선 입항 순위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공동어 시장이 문을 열지 않으면서 토요일 오후에 들어온 어선들은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해 신선도 문제로 고등어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진구는 점심시간에 식당과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 시범 운영됩니다. 10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지리산에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에서 시작하며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내일은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와 함께 구름도 걷히면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양산 23도, 창원과 울산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낮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